강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외구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외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고려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외구는 말이죠, 분명히 도적 집단이었는데 군대처럼 조직을 만들었어요. 지휘관도 있고 또 부하들도 있고 나름의 군대 조직처럼 체계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대규모 이 선단을 구성을 하고요. 그 배 안에다가 말을 엄청나게 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외구가 처음에는 우리 남해안 일대에 와서 그 노략질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선들을 갖다 공략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육지로 들어와서 말 타고 내륙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외세가 침략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구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었는데, 하나는 우리도 해군을 만드는 거예요. 외구처럼 엄청난 배를 만들어서 바다 위에서 외구를 막는 이런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군함을 건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화약을 이용한 전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최무선 장군 잘 아시죠? 그 최무선 장군이 화약을 만들고 그 화약을 이용한 대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 대포를 배 위에 설치를 해서 바로 바다로 오는 외적들을, 이 외구들을 갖다가 격파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이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외구들도 굉장히 많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 외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본토에서는 뭐 먹을 식량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그 막부가 매우 흔들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반도를 공격하는 것이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고려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선단을 만들어서 이제 고려의 영토를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려와 엄청나게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가 바로 홍산 전투이죠. 이 홍산 전투에서 우리 고려군이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외구들의 이런 침입을 약간 주춤하게 만듭니다. 이 홍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홍산이 어디일까요? 홍산은 오늘로 치면 충청남도 부여군입니다. 부여 앞에 흐르는 강이 어떤 강? 금강이죠. 이 금강이 쭉 서해로 나가게 되면 기벌포라고 하는 이제 큰 포구가 있게 되는데, 요즘으로 치게 되면 새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해안에서 새만금 앞으로 해서 바닷물이 쭉 들어오는데, 그것이 이제 강과 연결이 돼서 금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외구들이 대규모 선단을 거느리고 이제 금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여 일대에 내려서 전투를 하게 됐는데, 당시 외구들의 무력이 상당히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군대가 연패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조정까지 보고가 됐는데, 조정 안에 있던 최영 장군이 아무래도 내가 내려가서 직접 전투를 지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최영 장군의 지휘가 도통사였는데 전체 모든 군대를 이제 아우른다라고 하는 최고의 대장군이었죠. 당시 우왕이 자기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61세에 이런 노인이어서 이제 현장에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때 최영 장군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다른 장수들 보내면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외구와 싸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려사 열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61세면은요, 굉장히 나이 드신 어른입니다. 그때 평균 수명이 40살이 안 됐었으니까 굉장히 그 노장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최영 장군이 직접 홍산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군대를 지휘를 하게 되는데, 원체 그 적들의 군사들이 많았어요. 그 군사 중에 외구 한 명이 활을 쐈는데
최용 장군의 얼굴에 맞게 됐는데 이제 입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콧등 주변, 이 입술 주변일 때 아마 이런 정도로 아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잘못 맞게 되면 이제 죽었을 텐데 최용 장군이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그 화살을 뽑아서 이제 부러뜨려 버리고 그리고 새 화살을 뽑아서 그 왜구를 쏴 죽이게 된 거죠. 이 장면을 당시 고려 군사들이 보게 됐는데 야, 이 61세의 대장군, 이 노장군이 직접 전투 현장에 나와서 뒤에서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왜구들하고 칼 부딪히면서 싸우고 직접 활을 쏘아서 적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도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나서 그 홍산 전투에 임하다 보니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그 이후에 왜구들이 침입을 하는 것을 좀 줄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홍산 전투 이후에 왜구의 침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홍산 전투를 치르고 나서 몇 년간은 왜구의 침입이 없을 정도로 당시 홍산 전투는 고려에게는 대승이었고 왜구에게는 엄청난 패배였던 것이죠. 이런 왜구와의 싸움들이 고려 말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홍산 전투 이야기를 좀 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홍산 전투보다 더 컸던 황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